네, 자신의 사돈을 백악관 중동 고문과 프랑스 대사에 이렇게 임명한 트럼프. 가족들을 그야말로 정치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건데요. 이 중에 핵심 실세 또 문고리 권력을 쥘 사람은 바로 장남 트럼프 주니어로 거론이 됩니다. 아버지 트럼프를 대신해서 1위 대리인이다 이런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까지 나올 정도거든요. 이 사람은요 마쿠에서 트럼프 2기 인선을 짜는 게이트키퍼 역할을 하는 데 이어서 자신의 사업 파트너가 이번에 백악관 인사실장으로 지명이 됐고요. 또 요즘은 백악관 기자실 자리까지 입김을 불어넣고 있다고 합니다. 인선부터 언론 관리까지 그야말로 트럼프의 오른팔, 이 장남은 누구인지 우리는 왜 이 사람을 주목해야 하는지 한번 낱낱이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이용주 평론가님. 네. 자, 이번 미 대선에서 사실상 킹메이커 역할을 톡톡히 했던 사람입니다. 이 트럼프 주니어, 그럼 어린 시절에도 아버지 말을 좀 잘 들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요? 예, 사실은 이 도널드 트럼프랑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는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네. 애당초 성향부터가 달라요. 왜냐하면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뉴욕이라는 대도시에서 태어나서 계속 그 대도시에서 살아온 사람, 그 차가운 도시의 남자거든요. 네. 근데 이제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뉴욕에서 같이 태어났지만은 유년 시절을 그 엄마의 고향인 체코 이런 데에서 조금 자주 보냈던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체코에 있는 외할아버지와 함께 낚시도 가고 사냥도 가고 뭐 이렇게 이러면서 대자연을 좀 많이 즐겼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좀 컨트리보이의 느낌이 좀 있어서 애당초 둘의 이 성향이 완전 다르고요. 그리고 또 그 태어날 때부터 도널드 트럼프가 사실은 자기의 이름을 주기를 싫어했다 그래요. 그래요? 네, 그래서 만약에 아이가 태어났는데 자기는 이제 성공한 사람인데 아이가 자라나서 이 실패하면 어쩌지?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내 이름을 물려주는 게 아깝다는 식으로 좀 얘기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좀 놀랍죠. 예, 그런 일도 있었고, 근데 결국에는 둘의 사이가 틀어지게 된 가장 큰 계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니어가 12살 생일 전날에 자신의 집에서 그 당시에 도널드 트럼프가 바람을 피고 있던 메이플스라는 사람이랑 자신의 엄마랑 대면하는 걸 이제 보게 됩니다. 아, 예. 12살 생일 때.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아버지가 바람을 핀다라는 사실도 굉장히 충격적이었고 엄마랑 그 사람이랑 같이 대면을 한다는 게 너무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약간 좀 트라우마로 남아서 그 뒤부터 아빠를 조금 많이 이제 멀리하고 아버지랑 조금 거리를 두려고 하는 그런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버지 그 도널드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게 아들이 저러는 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얘기까지 했냐면은 자신의 개인 변호사한테 둘이 있을 때 이런 얘기를 자주 했다고 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저 녀석은 전 세계인 중에 최악의 판단력을 가진 사람이다. 아들에게 할 수 있는 가장 모욕적인 이야기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너무 많이 했다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또 도널드 트럼프는 술도 안 먹고 그런 사람인데 이 주니어 같은 경우에는 술도 많이 먹고 뭐 싸움도 많이 하고 이게 약간 좀 와일드한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둘이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요즘에 좀 이제 좋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지만은 원래 개인적으로는 둘이 사이가 많이 안 좋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사냥을 좋아하는 컨트리보이와 또 뉴욕의 도시의 남자, 그 두 부자가 좀 정반대의 성향을 갖고 있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해주신 건데 그럼 이렇게 부자 사이가 안 좋았는데 좀 어떤 계기로 부자 사이가 다시 가까워졌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관련해서 퀴즈가 준비되어 있다고요? 네, 자 바로 퀴즈 드리겠습니다. 트럼프가 장남과 가까워진 계기는 땡땡 때문이다. 땡땡 때문이다. 두 글자 뭘까요? 권력. 권력? 아, 권력을 뭐 계기로 부자가 가까워질 수도 있겠지만 답을 알고 계시는 저는 의외로 소박하게 콜라. 콜라? 그럴 수도 있겠네요. 콜라를 워낙 좋아해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정답 있습니까? 네, 정답은 여기에 없고요. 정답은 바로 사냥 때문이다. 사냥이요? 네, 사냥 때문에 둘이 가까워졌다. 이게 굉장히 의외인데 좀 전에 이용주 평론가님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이 트럼프 주니어, 그러니까 트럼프 당선인의 아들은 굉장히 사냥을 좋아했던 사람인데요. 반면에 트럼프 당선자 전 대통령은 본인의 표현으로 따지면은 자신은 굉장히 그 동물을 사랑하고 사냥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들이 사냥을 즐기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탐탁하지 않게 생각을 했던 그런 그 사이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이게 반전이 한번 이제 일어나는데요. 뭐냐면은 트럼프 당시에 이제 공화당 후보가 백악관을 향해서
선거운동을 하는데 예. 굉장히 중요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당시에 그 오하이오 주지사가 그 오하이오의 공화당의 당원들의 모임, 그러니까는 코커스라고 부르죠. 네. 그것을 앞두고 우리 같이 사냥이나 합시다 이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예. 근데 이 제안이 당시 트럼프 후보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런 자리였거든요. 네. 근데 본인은 트럼프 본인은 사냥을 좋아하지도 않고 네. 할 줄도 모르고, 근데 마침 자신의 아들이 사냥을 좋아한다는 것이죠. 네. 여기서 아들아, 이제 네가 나를 도울 때가 됐다. 네. 이렇게 되면서 그 계기로 해서 결국은 가까워졌고, 뭐 그 뒤로 이제 그 2020년 대선에서도 선거 자금 모금에서 발군의 능력을 또 발휘하기도 했죠. 그 뒤로 흔히 우리가 이제 마가라고 부르는 네. 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이 운동에서 독보적인 영향력을 이 트럼프 주니어가 보여주기 시작을 한 것이죠. 네. 그러니까 아까 잠깐 언급해 주셨던 게 오하이오가 아니라 아이오와 주지사. 아이오와, 예, 네, 네. 예, 예. 코커스니까. 네, 아이오와인데 그런데 사실 저 트럼프 장남이요. 원래는 일기 때는 굉장히 조용하지 않았습니까? 일기 때는 사실 전면에 나섰던 건 이방카였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당시에는 굉장히 트럼프가 정치하느라고 못했던 원래 부동산업 있잖아요. 예. 이게 이제 외국에서 뭐 돈도 부동산 임대료도 받아와야 되고 투자도 받고 뭐 해야 되는데 이런 일들을 굉장히 하느라고 좀 바빴다고 하고요. 그 당시에 약간 구설수에 휘말렸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게 네.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 당선을 위해서 당시 이제 힐러리 상대방 후보에 대한 어떤 그러니까 나쁜 정보를 네. 러시아와 밀통해서 받아내려고 했다. 이런 거에 대한 약간 그래요? 전력도 예. 있고요. 한마디로 저희 그 대부라는 영화 보시면 네. 거기 그 돈콜레온의 큰아들이 나오죠. 굉장히 다혈질이면서 굳은 일 마다하지 않고 그런 일들을 하는 앞장서는 그런 캐릭터였던 것 같고요. 그 당시에 또 개인적으로는 전 부인과의 이혼도 네. 있었고요. 아까 자료 화면도 잠깐 나갔지만 술에도 다시 손을 대면서 예. 좀 그 당시에는 조금 힘든 시기 아니었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러시아 게이트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면 이게 당시에 어떤 일에 좀 앞장섰던 건가요? 그 러시아로부터 힐러리 전 국무장관의 예. 민감한 정보, 그러니까 약간 어떻게 보면 뭐 불법성이 될 수 있는 정보들을 네. 아무래도 러시아는 도청이라기보다는 정보기관들을 예. 통해서 파악하고 있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빼내서 공격을 하려고 하는 그런 천병에 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러시아에서 온 분들,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온 어떤 사절단을 만난 예.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으면서 뭐 아버지의 든든한 조력자가 됐다 이렇게 설명이 앞지기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사실 아버지의 뭐 조력자로 다시 태어난다고 해도 공화당의 지지자들의 어떻게 보면 응원이나 인기를 얻는 거는 또 다른 문제일 것 네, 같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은 이 공화당의 인기를 또 얻게 되는지는 저희가 키워드로 좀 준비를 해봤는데 첫 번째 키워드 한번 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는 공화당 락스타라는 게 뜨네요. 이게 왜 락스타가인지 영상으로 준비가 됐다는데 영상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But we did lose an American hero that day. We wish that he were with us tonight, but his memory will live on forever in the hearts of his family, his community, and the nation that he loved. When he stood up with blood on his face and the flag at his back, the world saw a spirit that could never be broken. 그러니까 저 때 보면은 이용주 평론가님, 그러니까 아버지가 피격당했을 때 장면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찬양을 하면서 그 부분을 열심히 지지자들에게 또 홍보를 하는 모양새인 것 같습니다. 저렇게 말을 잘해서 록스타라는 건가요? 일단은 그게 가장 크죠. 그 예. 말 잘하는 건 사실 아버지한테 좀 많이 물려받았다라는 느낌이 있는데, 이제 거기에 더해서 사실 도널드 트럼프도 젊었을 때는 이게 직설적으로 굉장히 얘기를 많이 했는데 예. 여러 가지 뭐 이게 법적 소송 같은 게 걸리면서 이게 사람이 굉장히 유해진 거거든요. 네. 근데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는 아직까지 그렇게 큰 소송을 당하지 않아서인지 모르겠지만은 도널드 트럼프보다 굉장히 직설적입니다. 이야기를 굉장히 그냥 있는 그대로를 말하는 그래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밌는 건 이제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간 좀 컨트리보이의 느낌이 좀 있기 때문에 네. 공화당의 주 지지층은 약간 조금 그 도심 외곽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보시기에는 저렇게 컨트리 느낌이 나는 친구가 나와서 저렇게 직설적인 얘기를 하는 게 굉장히 마음에 들었다. 신기하다. 셔츠도 저렇게 풀고. 네, 셔츠도 풀고 나와서 사냥도 하고 뭐 이런 모습을 보여주니까 이 부분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실제로 자기 아들처럼 느껴지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요. 보니까 손도 굉장히 자유자재로 쓰는 게 이전에 공화당 인사들과는 좀 스타일이 다른 것 네,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도널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교회 다닌다 그러는데 사실 교회 잘 안 가거든요. 네. 근데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굉장히 신실하게 믿고 교회를 매주 가기 때문에 네. 심지어 매주 교회에 가서 자기가 연설을 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거의 한 10년 넘게 교회에서 매주 이렇게 이런 연설 같은 거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연설을 하는 방법 그리고 관중들을 열정 있게 만드는 이런 방법들을 스스로 체득해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 공화당에서 락스타가 되기까지 굉장히 큰 도움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트럼프가 교회를 안 가는 거는 검증이 된 내용인데. 네, 요거는 좀 검증이 그래요? 됐습니다. 사실 골프를 더 많이 친다고. 예. 예. 그럼 트럼프만 알 것 같기는 한데 네. 대외적인 행보니까요. 그런데 결국에는 저 중요한 건 그 안에 담긴 메시지일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점들이 저 공화당 지지층들을 저렇게 열광시킬까? 두 번째 키워드 한번 볼까요? 두 번째 키워드는 전쟁 사령관이라는 키워드가 뜨는데 이건 무슨 얘기죠?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는 사실 뭐 밈 전쟁 사령관이라는 얘기가 나와 있지만 사실은 문화 쪽에서 좀 강세를 보인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요즘에 유행하는 뭐 짤방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 이제 밈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자신의 뭐 X, 구 트위터 아니면 뭐 인스타그램 같은 데에서 전격적으로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선거에 이용을 하는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 직접? 되게 잘해요. 네. 그 중에 하나가 가장 유명했던 게 그 페페라는 개구리가 있었거든요. 네. 지금 이제 도널드 트럼프의 상징처럼 된 밈인데 그거를 처음에는 이제 공화당 지지자들끼리 이렇게 돌려보다가 네.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그거를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리트윗, 그러니까 한번 다시 올리기를 하면서 그게 전 세계적인 밈이 됩니다. 아, 그래요? 네, 그거를 이제 중심에서 했던 사람이 저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고 심지어 저분이 이제 X에서 팔로워가 1,300만 명 정도 어마어마하네요. 됩니다. 그러니까 영향력이 엄청난 거죠. 그거를 이제 적극적으로 이용을 해서 근데 사실 제가 볼 때는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는 그 인터넷을 굉장히 잘 아는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어떤 걸 사람들이 좋아하고 어떤 거에 열광하고 이런 걸 너무 잘 알아서 그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이용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도널드 트럼프랑 그 도널드 주니어랑 사이가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코로나 시기였는데요. 네. 코로나 시기에 이제 도널드 트럼프가 코로나에 관련돼서 뭐 열심히 이거를 막지 않고 있다 이 질병을 뭐 이런 네. 걸 이제 민주당 쪽에서 굉장히 많이 좀 그 공격을 했었거든요. 네. 그 공격을 할 때 최전방에서 막았던 사람이 바로 이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였습니다. 그렇군요. 자신의 X를 통해서 이거 언론이 조금 지금 잘못 얘기하고 있고 우리 아버지 도널드 트럼프는 최선을 다해서 지금 이 질병을 막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네. 이거 한 번만 봐달라고 했더니 트럼프가 거기서 고맙다 내 아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고마움을 또 드러내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공화당 지지자들을 SNS로 결집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분석을 또 해주셨는데 맞습니다. 그럼 트럼프 주니어가 이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을 공격했던 말들이 있다고 해요. 그 말들 한번 들어보고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But this new extreme Democrat Party, they want us to somehow believe that the only way forward is going backwards, where hiring decisions are based solely on race, where justice is only for those with the right opinions. 자, 임성훈 평론가 얘기 들어보면 그러니까 뭐 흔히 말하는 PC주의라고 하죠. 민주당 쪽에서 하는 그런 운동에 대해서 반격을 시도를 하는 건데 얘기를 들어보면은 지지층을 사실상 결집시키는데 반민주당주의로 결집을 시킨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셨던 PC라고 하면 이게 그러니까는 정치적으로 올바름 이렇게 우리가 한국말로 해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민주당의 어떻게 보면은 주 지지층이 그쪽을 굉장히 좋아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거라는 것, 정치라는 것은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전략에서 민주당이 다수를 확보하는 데는 굉장히 실패했다는 것. 그러니까는 반대로 공화당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거든요. 공화당이 지금 단순히 트럼프의 두 번 집권을 개인적인 어떤 인성이라든가 어떤 스타일 이런 걸로만 보면 안 되고 어떤 미국의 정치사 전체 그리고 좁게는 미국의 이제 공화당사를 좀 볼 필요가 있거든요. 네. 휘그당으로 출발을 해가지고 링컨의 공화당, 그 다음에 그 고립주의적인 그런 공화당, 그 다음에 이 네오콘을 거쳐가지고 다시 이게 미국이 어떻게 보면 공화당의 다른 시대로 이제 넘어간다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아까 트럼프 주니어를 얘기할 때 마가 운동의 선봉에 섰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마가라고 하는 것 미국인들의 마음을 움직였던 여기 중심에 바로 트럼프 주니어가 있었다는 것이거든요. 네. 과연 이 마가 복음이 될지 아니면은 마약할 때 마자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어떤 이단이 될지 이거는 우리가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미국은 지금 다른 미국이 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건 좀 개인적인 의견으로 좀 가름을 하겠고요. 그런데 이런 가운데 트럼프 주니어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제가 아까 짧게 언급을 했는데 백악관 기자단까지 관리에 들어갔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기자석을 예. 기존에 뭐 레거시 미디어라고 하는 뭐 큰 언론사에게 자리를 배정하는 것이 아니라 네. 요즘에 인터넷에서 유행하고 있는 뭐 팟캐스트랄지 뭐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이런 분들에게 자리를 주겠다. 근데 사실은 보시면 알겠지만 좌석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맞아요. 그렇다면 저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 누군가는 빠져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예, 지금 그래서 저 영상이 제가 백악관 그 특파원 하던 시절에 직접 제가 들어가서 찍은 영상이거든요. 네네. 근데 보면은 저 앞줄에는 정해져 있어요. 그쵸. 뭐 로이터, AP, CNN, 그러니까 좌석이 왼쪽부터 이렇게 앉게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그 룰을 깨겠다는 거죠. 깨겠다는 거죠. 예. 왜냐하면 이제 계속 얘기하는 게 뭐 딥스테이트를 자기들이 뭐 물리치겠다라고 하는데 예. 딥스테이트가 뭐냐면 서민들을 장악하기 위해서 뭐 기존의 뭐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뭐 어둠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언론계도 딥스테이트가 발이 뻗쳐 있어서 그분들을 좀 축출해내고 자기들에게 충실한 사람들로 꼽겠다 뭐 이런 이야기겠죠. 그러니까 새로운 뭐 인플루언서들, 그러니까 SNS에 활약하는 매체들에게 길을 열어주겠다 네. 이런 의도인데, 그런데 사실 지금 언론을 담당하는 거는 트럼프가 진짜 딸처럼 여기는 사람이 따로 있다면서요. 예, 네털리 하프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1991년생이고 33살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원래 극우 케이블 방송이 원 아메리칸 뉴스 네트워크라는 데 진행을 하던 사람인데요. 네. 트럼프랑 인연이 어떻게 시작됐을지 좀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2019년에 폭스뉴스에 이 두 사람이 출연을 했어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랑 예. 네털리 하프가 출연했는데 여기서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사실 골수암에 걸렸었는데, 네털리 하프가. 그런데 2018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임기 중에 서명한 임상 실험을 폭넓게 해주는 그런 어떤 서명 덕분에 내가 그 혜택을 받아서 다 나았다. 지금 생명을 구했다. 그래서 네. 당신은 내 생명의 은인이고, 뭐 이렇게 돼서 인연이 시작되고 2020년에 공화당 전당대회에 초청받아서 연설까지 하게 됐습니다. 아, 그래요? 거의 트럼프에 대한 숭배와 추앙의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가장 유명한 표현으로 You are all that matters to me. 내게 중요한 건 당신은 내게 정말 중요하다. 나에게 가장 중요한 무언가다라는 얘기를 하는 걸로 유명합니다. 그렇게 저렇게 뭐 트럼프의 눈과 귀 역할을 해서 사실상 뭐 인간 프린터다 이렇게 불릴 정도라고 하는데, 네. 그러면은 나탈리가 트럼프 주니어랑 충돌을 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러니까 예. 창구가 좀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 장기 생각하시면 왕 옆에 예. 이렇게 두 마리 졸개가 있죠. 네. 아마 졸개라는 표현은 맞진 않은 것 같습니다만 트럼프로 들어가는 눈과 귀의 역할을 지금 하는 게 네탈리 하프의 역할이고요. 예. 어떻게 보면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는 뭐 포화 같은 역할, 그래서 앞에 가서 공격을 할 땐 공격을 하고 뒤로 빠져 있을 땐 빠져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두 사람 사이에 그렇게 뭐 겹치는 부분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고리 권력과 장수. 네, 문고리 월과 장수, 그러니까 네. 역할을 좀 나눌 수 있다.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명은 가족이고요. 예. 어쨌든 또 트럼프 주니어 얘기를 다시 조금 더 해보면은 가장 큰 부분은 사실 인사 권력일 것 같습니다. 뭐 게이트키퍼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마가 감별사다. 아까 잠깐 언급해 주셨던 것처럼 그런 평이 있더라고요. 대표적인 장면 보고 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It turned out to be a good choice. I took a little heat at the beginning, but he was. I knew the brain was a good one, about as good as it gets. A kid from Appalachia and a kid from Trump Tower in Manhattan. We grew up worlds apart. Yet now, we're both fighting side by side to save the country we love. 그러니까 부통령 저 벤스 당선인도 트럼프 주니어 측 인사인 거잖아요. 본인이 천거한 인사인 건데, 그야말로 트럼프 주니어는 그러면 어떤 그림을 좀 그리고 있는 건가요? 사실은 이 공화당의 상황을 좀 봐야 되는데요. 사실 예. 공화당이 그동안 계속 민주당한테 대선에서 지면서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이제 트럼프라는 사람이 이제 급부상을 하면서 네. 사실은 자신의 이제 레거시를 이제 시작을 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럼 이제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같은 경우에는 이 레거시를 계속 이어나가고 싶은 마음에서 지금 보이시는 저 벤스 부통령도 그렇고 그 옆에 있는 뭐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 장관 이 지명자도 그렇고 텔시 게버드 국가정보국 국장 지명자도 그렇고 사실 이분들이 다 굉장한 충성파입니다. 네. 트럼프의 충성파고 심지어 그 나이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정치 인생을 오래 할 분들을 이제 모아서 자신들에게 충성한 이 마가를 확실하게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사람들을 키우자라는 느낌으로 네. 지금 중요 보직에다가 이제 인선을 했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트럼프 주니어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이 마가 감별사, 이 자신들의 이 레거시를 계속 이어나가야 하기 때문에 저분들을 계속 키워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시죠.
그렇게 충성심을 기준으로 좀 인사를 하다 보니까 논란이 있는 인사들도 꽤 있어요. 그렇죠. 사실 그 간별사라는 말 이게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정치사에서 보면. 그러니까는 이게 뭐냐면은 그 공적인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뽑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한 개인에 의해서 측근에 의해서 어떤 간별을 한다 이런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데 그 트럼프 주니어가 아까 이제 우리가 화면에서 봤던 그 부통령 지명자 그러니까는 벤스 지명자를 선택을 한 것도 그러니까는 이 트럼프 주니어로 지금 알려지고 있단 말이죠. 네. 그것뿐만 아니고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 지명자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다음에 털시 게버드 국가정보국 국장 지명자 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인데 이런 자리들을 트럼프 주니어 그러니까 아들이 천거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사실 그 케네디 주니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그 코로나19 대유행 당시에 미국에서 굉장히 그 문제가 됐던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게 백신 무용론 그리고 음모론이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중심에 섰던 인물이거든요. 그러니까는 백신에 뭔가 음모가 있다라는 그런 말을 했던 인물인데 그런 사람이 이거 지금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지명이 됐다는 것이죠. 이게 과연 미국 국민들이 납득을 할 것인가? 그리고 마찬가지 게버드 그 국가정보국 국장 지명자도 마찬가지인데 그 친러시아 발언을 과거에 했던 것이 알려지면서 과연 이 두 인물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상원 인준을 통과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조금 그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죠. 이런 가운데 좀 흐름에서 결이 다르는 인사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너서클조차도 지지를 하지 않았던 인사라고 하는데 누군가요? 네, 스캇 베센트라고 하는 재무장관 지명자고요. 사실은 이 사람이 지명됐을 때 그날 미국 3대 지수가 굉장히 많이 뛰었습니다. 그 정도로? 네, 시장에서 굉장히 환호를 했었고요. 지금 방금 전에 두 평론가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지금 트럼프의 내각은 트럼프의 입맛에 충성도가 높은 사람들로 시장에서 보기엔 조금 걱정스러운 사람들이 좀 껴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스캇 베센트 이런 상황에서 스캇 베센트의 임명이 그나마 트럼프 내각에서 말이 통하고 합리적인 사람이 들어왔다. 어떤 면에서 합리적이냐면 이분이 1992년부터 유명해지기 시작했는데 그 당시에 조지 소로스 밑에서 일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영국의 파운드화를 대량 공매도해서 돈을 벌기 시작해서 유명해졌는데요. 시장에서 환율 결정되는 것들을 굉장히 신뢰해서 트럼프가 항상 달러와는 좀 싸야 된다. 달러의 가치가 낮아야지 우리 경쟁력이 생긴다. 이런 식으로 달러를 건드리겠다는 것과는 좀 반대 생각. 그리고 트럼프 정부가 좀 나라 빚이 늘 것 같은데 이 사람은 굉장히 국가 채무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걱정 많이 하고 굉장히 접근을 신중하게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존경을 받는 시장에서 존경을 받는 큰 어른이 됐다. 이런 면은 있는데 이분이 2000년에 엘고어가 대통령 후보 민주당 나왔을 때 엘고어한테 후원금 냈었고요. 2015년에도 힐러리 클린턴이 후원금 좀 냈었습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굉장히 싫어하고 얘는 변절자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진성이 아니야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 후보랑 마지막까지 재무장관 후보로 서로 진짜 외국 영자 신문에 따르면 칼싸움을 했었을 정도로 아주 각축전을 벌였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면 마가 간별사, 그러니까 트럼프 주니어도 뭐 별로 탐탁지 않아 했을 것 같은 인물이기는 한데 이게 그러면 오로지 트럼프만의 판단이었을지 뭐 장남 주니어와의 소통이 있었을지도 궁금합니다. 관련해서 퀴즈가 준비되어 있다고요? 네, 그 퀴즈가 뭐냐면요. 트럼프 주니어는 어린 시절 땡 때문에 줄을 섰다. 땡 때문에 줄을 섰다. 돈? 네, 돈 때문에 줄을 섰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총을 사려고 줄을 섰다. 정답 있습니까? 네, 두 분 다 굉장히 말을 하면서 트럼프화 되신 것 같은데요. 근데 정답은 빵입니다. 빵이요? 네, 이걸 이해하려면 트럼프 주니어의 어린 시절을 봐야 되는데 어머니가 누구냐면 이바나 트럼프 지금 작고하셨죠. 재작년에 작고하신 분인데 이분이 원래 체코슬로바키아에서 넘어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아빠인 트럼프가 굉장히 바쁘니까 할아버지 집으로 가서 시간을 많이 보내는데 외할아버지 집이 체코잖아요. 그 당시에 1980년대 체코는 공산주의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배급제였고요. 그래서 빵을 받으려고 체코에서 줄을 섰던.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억만장자의 아들이 체코에 가서 빵 받으려고 줄을 서는 아주 아이러니한 상황이었던 거죠. 그럼 저런 어린 시절의 경험이 뭐 현재 트럼프 주니어의 경제 인식과도 관련이 있는 겁니까? 트럼프 주니어가 1977년생인데요. 이 사람이 아마 어렸을 때 체코에서 보냈을 때는 80년대 초중반으로 보입니다. 소련이 붕괴한 게 91년이니까요. 어떻게 보면 공산주의의 후반부를 지금 본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굉장히 어려웠던 경제, 계획 경제를
스트레스를 받고 공산주의라는 것이 얼마나 비인간적이고 효율적이지 못한 시스템인지를 아마 어렸을 때부터 보고 컸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 시장주의자, 자유주의자 이런 쪽으로 더 경도되었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굉장히 실용주의적인 성격을 갖고 있고 경제관도 그렇다는 건데 그럼 이 부분을 트럼프랑 공유해서 이번에 재무장관을 발탁했다 이렇게 또 볼 수 있는 건가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열심히 확인해 보려고 다 뒤져봤는데 확인된 바는 없고요. 우선 근데 제일 크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이번에 바이든이 왜 재선이 안 됐을까, 왜 카말라 해리스가 안 됐을까를 생각해 봤을 때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경제잖아요. 경제만큼은 그러니까 나머지 사법이나 정치 부분에 있어서는 트럼프 플레이버로 강하게 밀더라도 경제만큼은 안정적으로 관리하자 이런 생각이 아니었을까, 그런 트럼프 당선인의 생각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트럼프 주니어가 이번 정권 인수팀을 통해서 사실상 자금의 창구가 됐다 이런 얘기가 또 나오더라고요. 무슨 얘기죠? 네, 근데 사실은 이 트럼프 2기를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트럼프가 과연 어느 정도까지 공과 사를 구분할 수 있을까 이런 걸 좀 자세히 들여다봐야 되는데요. 원래는 그 미국의 그 연방 총무청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조금 낯선데요. 여기가 평소에는 일을 많이 안 하다가 대선이 끝나고 나서 그 인수인계하는 과정 있잖아요. 요거를 이제 담당하고 있는 이제 부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야기를 하면은 최대 720만 달러, 약 100억 원 정도의 운영 자금을 이제 지원을 받고 인수인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트럼프는요, 그 인수팀의 그 연방총무청에다가 돈을 달라고 얘기를 안 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럼 어떻게 돈을 좀 줬어요? 그래서 그냥 평소에 그 대선할 때처럼 계속 그냥 무한으로 돈을 지금 이제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러면은 여기에다가 돈을 더 많이 내는 사람이 나중에 트럼프랑 더 친하게 지낼 수 있는 건가요?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누가 돈을 아무나 낼 수 있고 심지어 외국에서도 돈을 낼 수 있고 그래서 저도 낼 수 있고 앵커님도 낼 수 있고 그래서 제가 돈 많이 내면 트럼프랑 더 친하게 지내서 저한테 유리하게 미국 정권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거 이런 생각을 누구나 다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것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 좀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2018년에 그 인도와 미국과의 그 관계를 조금 이제 개선하려고 트럼프가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었는데 인도에 트럼프 타워를 이제 짓게 됩니다. 부동산 사업을 하면서. 근데 거기에 이제 홍보를 하는 과정에서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인도에 가서 그 광고부터가 저 지금 광고가 나오는데요. 광고가 저렇게 나왔어요. 트럼프 has arrived, have you? 그러니까 트럼프는 여기 왔는데 당신은 여기 계신가요? 라고 트럼프 타워, 인도에 있는 트럼프 타워 홍보를 저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은 인도에 있는 사업가들이 나도 저기 트럼프 타워 들어가서 살면 트럼프랑 친해져서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건가? 그럴 수 있죠. 이런 생각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공과 사를 구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 이런 걸 좀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아까 뭐 저도 돈을 줄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럼 우리나라에서도 트럼프에 조금 어떻게 보면 친해져 볼까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나라에도 인맥이 있습니까? 트럼프 주니어 관련된 인맥이요. 특별하게 뭐 대단한 인맥은 없고요. 일단은 트럼프 주니어가 한국에 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 교회 여기에 와서 이렇게 연설을 하고 이제 같이 예배를 드리고 했었는데 그래서 거기에 목사님이 조금 이제 저때군요. 네, 맞습니다. 트럼프 주니어랑 조금 이제 인맥이 있으시다. 뭐 그래서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요. 지금 또 이제 뭐 김주형, 박인비, 리디하고 박세리 같은 이렇게 유명한 골퍼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을 이제 특별 사단으로 좀 꾸려서 트럼프가 또 특별히 골프를 너무 좋아하시니까 같이 이제 가서 만나서 같이 골프도 한번 치고 이러면서 조금 인맥을 좀 쌓는 건 어떠냐 뭐 이런 얘기도 조금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윤 대통령이랑 친분이 있는 이 개신교의 원로죠. 김장환 목사님. 이 목사님도 이제 조금 트럼프 핵심 참모들이랑 좀 알고 계신데요. 그래서 그분도 이제 한번 가서 트럼프랑 연결을 한번 해보는 건 어떤가 뭐 이런 이야기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저 정용진 회장의 모습도 보이네요. 정용진 회장이랑도 친분이 있나요? 네, 그렇죠. 이제 두 분 다 이제 사업을 하시고 두 분 다 이게 성격이 좀 호쾌하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통하는 부분이 좀 많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렇게 한국 오셨을 때 저 들러가지고 사진도 좀 찍으시고 해가지고 아마도 조금 우리가 트럼프 정권이랑 좀 이 인맥을 쌓는데 좀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뭐 트럼프 장남을 필두로 해서 트럼프의 왕국이 건설되고 있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라고 하는데 다른 가족들도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라라요. 지난번에 저희가 다뤘던 둘째 며느리죠. 근데 이 라라 같은 경우는 현재 상원 의원으로
유력하다고 하는데 출마가 그게 무슨 얘기죠? 지금 이게 연쇄 이동을 좀 봐야 되는데요. 이번에 국무부 장관으로 누가 인선이 됐냐 하면 마르코 루비오라고 하는 플로리다 상원의원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자리를 빼고 국무장관으로 갔죠. 그럼 장관이 상원의원이 플로리다가 공석이 되잖아요. 그 자리를 어떻게 미국은 하냐면 주지사가 지명할 수 있습니다. 상원의원이 빈 자리를. 아, 그래요? 그럼 주지사가 지금 누구냐면 론 드산티스라고 하는 원래 공화당에서 대선 후보를 뛰던 그 사람인데 어쨌든 간에 그러면 트럼프 눈치를 보면서 트럼프의 입맛을 맞춰주기 위해서 누군가 자리를 줄 거다. 이방카냐, 라라 트럼프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 라라 트럼프 얘기가 좀 많이 나오게 있는 게 이 사람이 뭐 전에도 나왔지만 2022년에 이미 자기 고향인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상하의원 선거에 나오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정치적인 야심도 있고요. 이미 집도 플로리다로 이사 간 상태이기 때문에 뭐 나오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래서 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트럼프 주니어의 딸이죠. 그러니까 트럼프의 손녀 이 카이도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해요. 유튜브에서 인기던데요? 네, 맞습니다. 카이 트럼프가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의 이제 딸인데요. 지금 이제 고등학생인가 그럽니다. 근데 이 카이가 유튜브 채널을 지금 이제 하거든요. 이렇게 카이 트럼프는 머스크 옆에 있는 머스크도 있고. 그래서 지금 저 유튜브 채널이 전 세계 이제 국제 정세 전문가들이 아저씨들이 가장 주목하는 유튜브 채널이다. 아, 그래요? 이렇게 볼 수 있답니다. 왜냐하면 저기에 이제 블로그 같은 걸 이제 올리거든요. 자신의 일상 같은 걸 이제 올리는 브이로그를 하는데 거기에 전 세계 그 미국의 핵심 인물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사석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자연스럽게 노출이 되고 하다 보니까 전 세계 이제 정세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저 카이 트럼프의 유튜브를 보면서 평소에는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구나. 그러면은 이런 쪽으로 조금 우리가 전략을 짜볼까? 이런 것들을 좀 공부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두 분께 좀 짧게 여쭤보면은 궁금한 포인트는 사실 이 부분입니다. 저희가 가족 정치를 쭉 얘기했지만 우리나라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저렇게 가족 정치를 하면 저거 저래서는 안 된다라는 용인이 안 되는 분위기잖아요, 사실. 근데 미국은 저게 용인이 되는 겁니까? 사실 그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정치 문화가 좀 다른 건 맞습니다. 근데 저게 우리가 솔직히 제 개인적인 생각일지 모르겠습니다. 부러워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공적인 자리라고 할 수 있는 정치 영역을 어떤 사적인 어떤 혈연 관계에서 잠식해 들어간다는 것이 결국 바람직할까 이제 그런 생각은 하게 되는데 아까도 우리 쭉 봤지만 아들, 딸, 뭐 손녀, 사돈의 무슨 며느리까지 다 정치에 발을 들인다는 거 글쎄요. 그게 과연 바람직할까 싶습니다. 저희 학교에 그 서강대학교에 미국 정치 전공하신 경무장 교수님한테 들은 얘기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게 트럼프의 핵심 가치는 복수고요. 그리고 트럼프의 인성 기준의 가장 중요한 건 충성심입니다. 그렇게 봤을 땐 가족보다 충성심이 강한 사람들이 있을까요? 그렇게 또 설명이 되는군요. 이렇게 또 오늘 코너를 마무리하기 전에 지식 충전이 잘 됐는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퀴즈 띄워주시죠. 트럼프는 땡땡 때문에 장남과 가까워졌다. 이렇게 퀴즈를 내주신 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두 분이 맞춰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사냥. 알고 계셨죠? 아니요. 살짝 까먹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그래서 지식 배터리가 80%에서 80%로 끝내려다가 100%로 완충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마스터 세 분과 함께 트럼프 주니어를 통해 트럼프 2기 전망해봤습니다.